안녕하세요. 수정안과에서 소아안과를 보고 있는 김사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님이 주신 질문을 가지고 해볼게요. 소아 시력 검사는 몇 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될까요? 아이가 잘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애들이 몇 개월마다 보는지는 이제 모든 애들이 똑같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 포인트에서는 꼭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희가 한 3돌에서 4돌 사이입니다. 그 사이 어린이들은요, 일단 아주 어릴 때랑은 다르게 본인이 뭐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리고 이렇게 좀 시력을 잴 수도 있고, 도수 검사도 아주 어릴 때랑은 다르게 좀 협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는 놓치면 굉장히 아쉬운 시기라서 영유아 검진에서도 하고 있고, 그때 이상이 있는 친구들이 오기도 하고, 이렇게 좀 들으신 분들은 알아서 애들을 데리고 오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는 3돌에서 4돌 사이, 그래서 42개월 이렇게를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요, 6개월째나 돌 때 오시면은 따라보기 정도를 확인할 수 있고, 저희 병원에 있는 비전 스크리너라는 검사 기계로 도수도 잴 수는 있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뭐 근시가 심하시거나 언니, 오빠가 뭐 근시가 심했거나 난시가 심했거나 이렇게 좀 걱정이 되신 분들은 어릴 때 오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정말 놓치지 말자는 3돌에서 4돌 사이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이후로 그때 검사를 바탕으로 괜찮은 애들은 한 1년 간격, 조금 안 좋은 애들은 뭐 한 3개월에서 6개월 간격을 얘기를 하고요. 학령기가 되면은, 입학을 할 때가 되면은 우리나라 애들은 원체 근시가 많이 생겨요. 그러면서 6개월에 한 번은 오세요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애들은 집에서 검사를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데 3, 4살 기준으로 앞에 있는 애들과 뒤에 있는 애들이 좀 다른데요. 앞에 있는 애들은 애들한테 뭔가를 말해보라고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눈을 가리고 자기가 보고 있는 물체를 잘 보고 있는지, 아니면 앞에서 움직일 때 따라서 잘 움직이는지를 보는 거고요. 다른 한눈도 한눈씩 확인을 해주시고요. 의사소통이 되는 어린이들은요, 흔히 애들 시력 이상 증상이 저기 있는 간판이 안 보여요, 버스 번호가 안 보여요 라고 하는데요, 어른들이 조금 착각하시는 거랑 집에서 놓치기 쉬운 게, 모두들이 볼 수 있는 큼직큼직한 글씨를 물어보면 다 잘 봐요. 다 잘 보는데, 간판이라고 하면 간판에서 조금 작은 숫자, 전화번호 같은 거나 버스 넘버도 크게 있는 넘버 말고 좀 작게 있는 숫자 같은 걸 보면서 너 저 숫자 읽어봐, 저 글씨 읽어봐, 이런 거랑 큰애들도 마찬가지로 가리고 한번 읽어보게 해주면, 어른들도 약간 보기에 애매한 작은 글씨를 물어보셔야지 시력이 조금 떨어졌을 때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정기적인 검사 말고 이것만은 무조건 꼭 안과를 가야 돼 싶은 응급질환들을 질문을 해주셨어요. 님이 긴급으로 검진을 꼭 받아야 되는,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질문인데요. 동공이라는 곳이 있는데, 동공은 투명하기 때문에 안쪽이 까맣게 보여야 되는데, 눈 안쪽이 거기가 하얗게 보이는 굉장히 드문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은 확인을 하면은 바로 안과에 와서 진짜인지 확인하고, 사실 저희 병원보다 좀 더 큰 병원 응급실로 가셔야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이나, 어른들은 결막염이 있어도, 조금 큰 애들은 결막염이 있어도 며칠 가거나 이러는데요. 아주 영아들 1살 미만 몇 개월짜리 아기들은요, 결막염이 순식간에 눈 안쪽까지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6개월, 1년 전 어린이들이 눈이 붓기 시작하고 눈곱이 좀 오래 끼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눈안이 빨갛다, 눈꺼풀이 많이 부었다, 이러면은 꼭 놓치지 말고 일찍 오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 다음 질문은요, 님의 아이가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데 봄철에, 장마철에, 황사 때 눈이나 코를 불편해한대요. 그런데 병원에서 항히스타민제를 처방을 받았는데 집에서 또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물론 알레르기 결막염이 있고 약이 있으면은 그 약을 쓰면 되지만, 약이라는 게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내가 어딜 나갔을 때 그 알레르기 증상이 있어가지고 약이 이제 없는 경우도 있고, 이럴 때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차가운 거를
거를 눈에 대주면 냉찜질, 차가운 걸 눈에 대주면은 가려움이 일시적으로 줄어들어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그 냉찜질은요 효과가 오래가는 방법은 아니라서요. 알레르기 결막염이 있는 친구들은 안약이나 먹는 항히스타민제를 좀 여유를 가지고 있는 거를 추천을 드리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알레르기 결막염 때문에 눈이 가려울 때 눈을 비비면 훨씬 더 불편해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안 비비고 참으라고, 물론 어렵겠지만 참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비슷하게 님이 주신 질문인데요. 이 친구는 집이나 학교에서는 괜찮다가 시골집에만 가면은 눈이 가렵다고 만지고 눈 자체가 빨개지고 퉁퉁 붓는데요. 네, 어머님이 청소를 해주셔도 그런데요. 이게 아까 친구랑 비슷한 알레르기 결막염일 가능성이 높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미리 알레르기 결막 안약을 처방을 받아서 집에 가지고 있다가 할머니 집을 가기 전이나 아니면 갔을 때 안약을 넣어주시면은 그때 증상이 덜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약을 맞아서 미리 넣어주시고요. 약이 없으면 냉찜질을 하거나 안 비비려고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항히스타민제 먹는 약은 약국에서도 바로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시골이라고 하더라도 근처 약국에서 항히스타민제를 구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좀 알아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원인을 알아서 피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원인을 아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마스트라고, MAST 마스트라고 피검사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아서 그것만 피해주면 되지 모든 집을 다 청소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런 시골에 자생하는 풀이나 나무에서 원인이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사실은 원인을 피하기는 어렵고 미리 안약을 처방받는 게 방법입니다. 자, 다음 질문은 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아이가 지금 8살이고 7살부터 근시 판정을 받아서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너무 이른 나이에 벌써 근시가 생겨서 걱정이 많은데 현재 근시 조절 안약을 넣으면서 지켜보고 있다고 하네요. 근시 조절 안약과 드립 렌즈의 효과, 그 다음에 눈 건강 관리 방법. 네, 옛날이었다면 초등학교 고학년 때 근시가 생깁니다 라고 했으면 요즘은 거의 저학년 때도 많이 생깁니다 라고 할 정도로 많은 어린이들이 이른 나이에 근시가 생긴 경우들이 많은데요. 근시는 어린이들이 성장을 하면서 나빠지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생길수록 최종 근시, 이 친구가 성인이 됐을 때 최종 근시가 많이 심해질까봐, 그러니까 고도 근시가 될까봐 꽤 걱정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아시아 지역도 그렇고 요즘은 이제 미국권, 유럽권도 근시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해가고 있는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근시의 진행을 억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연구가 되고 있고 현재로서는 소아안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가까운 것 보는 것을 줄이는 겁니다. 근거리 작업을 줄이는 게 사실은 1번이라고 봐요. 예전에 우리 시대나 아니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에 비해서 근거리 작업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었고 공부를 하는 것도 노는 것도 취미 활동도 모든 것이 근거리 작업인 현재 시대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근거리 작업량이 많이 늘었는데 근시가 많아진 것과 연관성이 꽤 높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 연구들에서 가까운 걸 많이 보는 친구들이 근시 진행량이 많았다, 이런 거는 밝혀져 있기 때문에 근거리 작업량을 줄이는 게 가장 먼저이고요. 두 번째로 비슷한 논리로 멀리를 많이 봐야 되는데요. 이거는 조금 구체적으로 밝을 때 햇볕이 있을 때 야외 활동을 많이 하라고 합니다. 실내에서는 아무리 보더라도 원거리가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요. 산, 강, 바다 이런 거 볼 수 있는 야외 활동을 추천을 드리고요. 야외 활동도 밤보다는 낮이 더 멀리 보이기도 하지만 햇볕의 영향도, 자외선의 영향도 좀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외선을 받을 수 있는 낮에 야외 활동을 하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자외선을 눈으로 받는 건 아니고요. 피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선글라스나 모자를 쓰는 거는 오히려 추천을 드리고 햇볕을 받을 수 있는 낮에 야외 활동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가 가장 먼저 저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온 친구들은 제가 근시가 언제 생겼는지, 몇 살 때 생겼는지나 그 다음에 3개월, 6개월, 1년 정도 보면서 얼마나 빨리 나빠지는지를 보면서 렌즈나 안약 같은 추가 치료를 권장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드립 렌즈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근처에 있는 누군가는 한번 써봤을 정도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렌즈를 쓰고 있는 그 시기는 안경 없이 잘 보고 살 수도 있고 어린이들이 낮에 안경 없이 활동을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진행도 억제된다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나라에서 많이 써왔던 방법입니다. 그래서 드립 렌즈는 근시의 진행을 늦춰주고 안경 없이 잘 볼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효과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친구가 사용하고 있다는 근시 조절 안약은 우리나라에 현재 시판되어 있는 아트로핀은 마이오가드라는 약입니다. 아트로핀은 0.125% 아트로핀이 지금 마이오가드인데요. 한 10여 년, 20년 전부터 아트로핀이 근시의 진행을 억제한다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1%짜리 아트로핀이 예전부터 사용을 했던 아트로핀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1% 아트로핀이 12세 미만에서는 처방이 안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아트로핀 치료가 조금 정체가 돼 있었다가 2020년에 마이오가드라는 약이 나오면서 우리나라에도 아트로핀 처방이 많아졌습니다. 아직까지는 마이오가드라는 약 자체가 조절마비제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바로 근시진행 억제제로 쓰기에는 동공이 커지는 산동이 되는 효과가 너무 세기 때문에 마이오가드와 인공 눈물을 좀 희석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아트로핀을 사용을 했을 때 가까운 게 좀 덜 보이면서 근시진행이 억제가 되는 그런 효과들이 좀 있어서 장기적으로 수년간씩 사용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아트로핀을 쓰다가 중단했을 때 이전에 나빠지는 속도보다 더 빨리 나빠진다라는 그런 반동 효과가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오래 쓰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근시가 있는 친구들이 의사와 구체적으로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님이 보내주신 만 2살짜리 어린이가 눈부심에 엄청 약한 어린인데요. 선글라스를 좋아하는데 선글라스를 써도 될까요? 선글라스가 눈에 안 좋을까요? 눈부심이 심한 아이는 혹시 눈에 무슨 이상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선글라스는 써도 됩니다. 일단은 선글라스가 미용적인 목적이 아니고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거는 우리 눈에 도움이 되거든요. 아이가 어린이건 어른이건 자외선은 우리 눈에 백내장, 황반변성 등등등 안 좋은 영향들을 주기 때문에 선글라스 쓰는 거를 적극 추천을 드리고요. 다만 자외선이 차단이 안 되고 어둡기만 한 선글라스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걸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눈부신 아이들이요. 혹시 무슨 이상이 있는지 찾아봐야 될까요? 라고 하는데요. 좀 그래도 흔한 걸로는 아래 속눈썹이 찌르는 덧눈꺼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시가 있는 어린이들도 좀 눈부셔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난시가 있어가지고 좀 눈부신 아이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공 이상이라고 해서 무홍채증이라고 해가지고 동공이 이렇게 큰 아이들이 있어요. 홍채가 없는 어린이들. 그런 병일 때도 눈부셔하는 경우들도 있고 망막, 황반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도 눈부셔하는 어린이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진료실에서 보면은 그런 문제가 있는 애들은 조금 있고요.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이런 문제가 없는 거를 다 확인했는데도 그냥 눈부셔하는 어린이들도 꽤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그래도 눈썹 찌르는 거나 사시나 난시나 이런 거 없는지는 진료를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질문에 답해보는 시간을 가져왔는데요. 궁금한 점이 많이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